할머니,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그 말 한마디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분명 체크인 창구였는데 공항이 아니라 전쟁터의 성기분이었죠. 손에 쥔 여권 안쪽엔 쪽지 하나가 끼워져 있었어요. 경찰 부를게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대로 계세요. 처음 타보는 비행기, 처음 떠나는 해외여행 그런데 왜 이토록 무서운 예감이 드는 걸까요? 내 등 뒤에서 누군가가 날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그게 착각이 아니었다면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생 한 페이지를 찾아주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평소보다 붐볐어요. 오후 2시 체크인 마감 시간이 다가오면서 여행객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아시아나항공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정미자 할머니가 여권을 꺼내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73세의 나이에 처음 떠나는 해외여행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시드니행 OG601편 체크인이죠? 카운터 직원 박지연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여권을 받아든 순간 지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던 지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할머니. 지연이 재빨리 주변을 둘러봤어요. 정미자 뒤쪽 약 5m 거리에서 30대 여성과 남성 2명이 날카롭게 이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다름 아닌 정미자의 며느리 민정이었어요. 지연이 한 달 전 CCTV 영상에서 봤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의 상냥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체크인 카운터를 감시하고 있었죠. 민정 옆에 서 있던 두 남자는 더욱 수상했어요. 한 명은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30대 후반의 마른 체형이었습니다. 둘 다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어색해 보였어요. 건장한 남자는 계속 손목 시계를 보며 초조해하고 있었고 마른 남자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섬뜩한 건 그들의 시선이었어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정미자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으려 했거든요. 민정이 두 남자 중 한 명에게 작은 손짓을 보냈어요. 그러자 건장한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정미자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체크인 잘 되고 있나요? 민정이 다가오면서 애써 밝게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어요. 정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잘 되고 있어. 민정아, 고마워. 공항까지 데려다줘서. 그런데 지연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정미자 이름으로 된 수상한 기록들이 가득했습니다. 20여 개의 가짜 해외여행 보험 가입 내역, 수십 번 반복된 항공권 예약과 환불 기록, 그리고 2억 원에 달하는 해외 송금 사기 시도까지. 이건 완전히 조직적인 범죄야. 지연의 마음이 급해졌어요. 하지만 민정과 그 일당들이 바로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연은 침착하게 펜을 들어 작은 쪽지에 급히 글을 써내려갔어요. 할머니,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경찰 부를게요. 그리고는 정미자의 여권 사이에 그 쪽지를 몰래 끼워 넣었습니다. 할머니, 여권과 탑승권이에요. 잘 확인해 보세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정미자는 여권을 받아들고는 그 사이에 끼워진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경찰? 도대체 무슨 일이지? 정미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정이 걱정스러운 척 다가왔지만 지연은 재빨리 비상벨을 눌렀어요. 공항경찰과 금융감독원에 미리 연락해둔 함정수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미자는 혼란스러웠어요. 3일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평범했거든요. 5년 만에 만날 딸 생각에 잠도 못 이룰 정도로 설레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딸 수진이와의 재회를 그토록 기다렸는데, 어머님, 여행보험 꼭 가입하세요. 공항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해외 송금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정의 과도한 배려가 이제야 의심스럽게 느껴졌어요. 3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후 며느리 민정이 유독 친절했거든요. 외로운 마음에 그 친절함이 고마웠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정미자의 마음속에서는 불안과 의심이 엄습했어요. 73년을 살아오면서 처음 느껴보는 무서운 예감이었습니다. 평생 처음 떠나는 해외여행이 이렇게 악몽으로 변할 줄이야. 지연은 정미자를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저 착한 할머니가 어떤 고통을 겪게 될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막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3개월 동안 혼자 진행해온 비밀 수사가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니까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연의 따뜻한 목소리가 정미자의 마음에 한 줄기 희망을 심어주었어요. 하지만 앞으로 밝혀질 진실은 상상 이상으로 충격적일 것이었습니다. 3일 전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정미자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든 햇살이 얼굴을 간지럽혔지만 오늘만큼은 기분이 좋았어요. 드디어 수진이를 만나러 간다. 73세의 나이에 처음 떠나는 해외여행. 그것도 5년 만에 보는 딸과의 재회라니. 미자는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호주 시드니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딸 수진이가 얼마나 변했을지 궁금했거든요.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현관문이 열리며 며느리 민정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쇼핑백을 가득 들고 있었습니다. 민정아, 벌써 왔구나. 고마워. 어머님 여행 준비 도와드리려고요. 혼자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민정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다정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묘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여행보험부터 가입할까요? 해외에서 다치시면 큰일이에요. 민정이 보험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지? 나이가 나이인데. 맞아요. 그리고 공항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택시보다 편하시잖아요. 민정의 제안에 미자는 감동했어요. 3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후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거든요. 고마워, 민정아. 내가 있어서 든든해. 하지만 민정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2억 원. 반드시 성공해야 해. 민정은 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한식당 확장 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빼돌릴 계획이었거든요. 어머님, 수진이한테 돈 보내실 거죠? 한식당 확장한다고 하던데. 민정이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어요. 미자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렇지. 우리 수진이가 사업을 키운다니 얼마나 기특한지. 해외 송금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행 업무가 복잡하잖아요. 민정의 말에 미자는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것이 함정의 시작이라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진수가 퇴근해서 집에 왔어요. 아들을 본 미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수야, 어머니 호주 간다니까
어떻게 생각해? 좋죠. 어머니 수진이도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진수도 어머니의 첫 해외여행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하지만 아내 민정의 진짜 계획은 전혀 몰랐습니다. 어머니, 여행 중에 연락 자주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민정이 다정하게 말했지만 그 속마음은 전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일단 호주로 보내고 그 사이에 모든 걸 처리해야겠어. 미자는 여행 가방을 정리하다가 문득 손을 멈췄어요. 딸이 보내준 사진 속 시드니의 아름다운 풍경이 떠올랐지만 동시에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평생 처음 비행기를 타는구나. 가슴이 떨렸어요. 무서우면서도 기대됐지만 무엇보다 외로웠습니다. 미자의 시선이 침대 옆 서랍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남편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같이 가자고 했을 텐데. 수진이 한식당도 구경하고 호주 바다도 보고. 미자는 남편의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리웠습니다. 여보, 나 혼자 여행 간다. 무섭긴 하지만 수진이를 위해서라도 용기 내볼게. 한숨이 깊게 나왔어요. 48년을 함께 산 남편 없는 여행이라니. 설렘보다는 공허함이 더 컸습니다. 하늘에서 지켜봐줘.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게. 미자는 눈물을 훔치며 다시 가방 정리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의 외로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11시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민정은 진수의 잠든 모습을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침실을 나왔습니다. 거실 한쪽 구석으로 몸을 숨기고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박 실장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정의 목소리가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내일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절대 실수하면 안 됩니다. 전화 너머로 거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걱정 마십시오. 공항팀은 이미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출국하는 순간 모든 게 시작되죠. 민정의 얼굴에 섬뜩한 미소를 띄었어요. 낮에 보여줬던 다정한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어 한 푼도 빠뜨리면 안 돼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해외 송금 서류는 이미 준비됐고 가짜 은행 직원도 스탠바이 중입니다. 민정의 눈이 번뜩였어요. 3년간 치밀하게 준비해온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들킬 위험은 없겠죠? 걱정 없습니다. 73세 할머니가 뭘 알겠어요. 게다가 호주에 있는 동안 모든 걸 끝낼 수 있습니다. 민정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미자의 방에서는 아직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내일 공항에서 실수 없이 처리하세요. 이번 일이 끝나면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워질 거예요. 전화를 끄는 민정의 얼굴에는 소름 끼치는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30년 전 한 소녀와의 운명적 인연이 이 모든 계획을 산산조각 낼 거라는 걸 말이에요. 할머니, 이걸 보세요. 지연이 컴퓨터 화면을 미자에게 돌려서 보여줬어요. 그 순간 미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화면에는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정미자 명의로 가입된 해외여행 보험이 무려 20개나 됐습니다. 보험금은 총 5천만 원에 달했어요. 이게 뭐예요?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지연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타났어요. 지난 3개월 동안 미자 명의로 항공권을 예약하고 환불하는 일이 수십 번 반복됐던 거예요. 매번 다른 여행사,
다른 항공사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미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평생 이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연이 세 번째 화면을 열었어요. 그곳에는 해외 송금 관련 서류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수신자 수진 한식당, 송금 예정액 2억 원. 미자의 눈이 커졌어요. 딸의 한식당 확장 자금 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할머니. 지연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스며들었어요. 이 계좌번호가 호주가 아니라 동남아시아 페이퍼 컴퍼니 계좌예요. 완전히 가짜 계좌죠. 미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도용해서 사기를 쳤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민정이가? 미자는 차마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3년간 믿고 의지했던 며느리가 자신을 속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여줬어요. 수사관님께서 보내주신 자료예요. 며느리분이 이 모든 사기의 핵심 인물이라고 하세요. 화면에는 민정의 사진과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 연루 의혹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미자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73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지연이 미자의 어깨를 살며시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사건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진짜 피해자라는 걸 알았거든요. 미자가 고개를 들어 지연을 봤어요. 개인적으로요? 왜 혼자서? 처음에는 경찰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아직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적극적으로 수사해주지 않더라고요. 지연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틈틈이 조사했죠.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걸 알게 됐어요. 지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어요. 한 달 전에 민정 씨가 다른 여행사에서 할머니 명의로 항공권을 예약하려다가 걸렸거든요. 그때 여행사 직원이 저한테 연락을 줬어요. 미자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어요. 민정이가 직접? 네, CCTV 영상도 있어요. 확실히 며느리분이 맞더라고요. 지연이 휴대폰에서 사진을 찾아 보여줬어요. 이때부터 확신했어요. 가족 중 누군가가 할머니를 이용하고 있다는 걸요. 미자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어요. 그래서 오늘 할머니가 공항에 오시면 바로 알려드리려고 기다렸던 거예요. 지연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미자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의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혹시 진수도 알고 있었을까? 미자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아들마저 자신을 속였다면 정말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지연이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드님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민정 씨가 아드님도 속인 것 같거든요. 미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민정이 얼마나 치밀하고 악랄한 사람인지 깨달았거든요. 가족 모두를 속이면서 3년 동안 계획을 세운 거였어요. 그런데 할머니, 지연이 다시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큰 사기가 숨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미자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미 충분히 충격적인데 더 큰 일이 있다니. 뒤에서 민정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체크인 잘 되고 있나요? 시간이 좀 걸리네요. 민정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다정한 척하고 있지만 이제 미자의 눈에는 그 가면이 보였어요. 지연이 재빨리 화면을 바꿨어요. 그리고 미자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무 일 없는 척 하세요. 아직 마지막 단계가 남았거든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하기조차 힘든 진실이 남아 있었거든요. 미자는 이미 충분히 충격받았는데 더 큰 일이 있다니.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3년 전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일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 순간 미자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3년 전 남편의 마지막 순간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때 민정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얼마나 고마웠는지. 무슨 소리예요? 민정이가 독일 치료까지 주선해줬는데 미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지연이 수사관에게서 받은 새로운 자료를 보여줬어요. 할머니, 이걸 보세요. 화면에는 해외 의료 관광 사기라는 제목이 크게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로는 민정의 사진과 함께 여러 피해 사례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수사관님 말씀으로는 독일 암 치료병원이라고 하던 곳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짜 병원이었대요. 미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가짜 병원? 네, 민정 씨가 속한 조직에서 만든 완전히 가짜 의료진이었습니다. 지연의 말이 계속될수록 미자의 얼굴은 더욱 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우리 영감이 받은 치료는 모두 가짜였어요. 1억 원을 받고도 제대로 된 치료는 전혀 해주지 않았죠. 미자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3년 전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절망에 빠져 있던 그때였습니다. 민정이가 다가와서 말했죠. 어머님, 독일에 아주 좋은 암 치료병원이 있어요.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그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희망의 빛처럼 느껴졌거든요. 비용이 좀 들어도 아버님 생명이 더 소중하잖아요. 민정의 그 말을 믿고 1억 원을 내놨었어요. 평생 모은 돈이었지만 남편을 살릴 수 있다면 아깝지 않았거든요. 독일 의료진이 최신 치료법으로 완치시켜 드릴 거예요. 민정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독일에서의 한 달은 지옥이었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의료진이라는 사람들은 이상한 치료만 반복했어요. 제대로 된 항암 치료는 전혀 받지 못했죠. 할머니, 진짜 치료를 받았다면 할아버지께서 살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지연의 말이 미자의 가슴을 찔렀어요. 살 수 있었다고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3년간 묻어두었던 후회와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럼 내가 바보였던 거네요. 내가 민정이 말만 믿지 말고 다른 병원도 알아봤다면. 미자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때 진수도 완전히 속았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독일 치료 보내드린다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아들도 민정의 거짓말에 완전히 넘어갔던 거예요. 가족 모두가 민정의 계획된 연극에 속아 넘어간 거였습니다. 그년 때문에 우리 영감이 죽었어. 미자의 목소리가 공항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컸어요. 3년간 참아왔던 모든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사람을, 48년을 같이 산 사람을. 미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돌아볼 정도였습니다. 돈이 그렇게 중요했어? 사람 목숨보다? 미자는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로 인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내 남편이 마지막에 얼마나 아파했는데, 얼마나 고생했는데, 목이 메어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노만큼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책감도 밀려왔어요. 내가 더 꼼꼼히 알아봤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믿었던 거야. 미자는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어요. 가짜 치료로 인해 더욱 고통스러워했던 그 모습을. 여보, 미안해. 내가 바보였어. 내가 당신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지연이 미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민정 씨가 너무 치밀하게 계획한 거예요. 하지만 미자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어요. 3년 전 그 사기가 오늘의 사기로 이어졌다는 것. 민정이 한 번도 진심이었던 적이 없었다는 것. 모든 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당하지 않을 거예요. 미자의 눈에 결의가 서렸어요. 남편을 잃게 만든 그 악마 같은 며느리에게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30년 전 그 지연이에요. 지연의 한마디에 세상이 멈췄어요. 미자의 눈이 커다랗게 떠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흘리던 눈물이 순간 멈췄어요. 지연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맞아요. 30년 전 어머니 병실에서 만났던 그 작은 지연이요. 미자의 머릿속에 30년 전 기억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 지연이는 겨우 8살이었어요. 어머니가 암 수술을 받고 있었는데 간병비를 못 내서 병원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었죠. 선생님, 제발이요. 우리 엄마 죽으면 안 돼요. 어린 지연이가 병원 직원에게 무릎까지 꿇으며 매달리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돈은 아빠가 일용직 일해서 모을게요. 며칠만 더 기다려주세요. 8살 아이가 할 수 있는 말이 그게 다였어요.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병원 직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됩니다. 이미 일주일이나 밀렸어요. 오늘 안에 나가세요. 지연이가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울기만 했죠. 그때 미자가 나섰습니다. 제가 간병비 내드릴게요. 이 아이 어머니도 제가 돌봐드릴게요. 지연이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미자를 바라봤어요. 정말이에요? 엄마가 안 죽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연이 걱정하지 마. 미자가 지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고마워요, 할머니. 저는 지연이에요. 그 작은 손이 미자의 손을 꼭 잡았던 기억. 30년이 지났지만 생생했어요. 그때 그 아이가.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확실히 닮아 있었어요. 그 맑은 눈과 착한 미소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지연이 작은 지갑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30년 전 미자와 어린 지연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미자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30년 전 이야기가 물결처럼 밀려왔어요. 지연이 어머니가 회복된 후 미자는 계속 그 가족을 도와줬어요. 지연이가 공부를 잘해서 항공대학에 가고 싶어 했거든요. 우리 지연이가 하늘 높이 날 수 있게 해주고 싶어. 미자는 지연이의 대학 등록금까지 지원해줬어요. 자신의 딸처럼 아꼈거든요. 할머니, 제가 꼭 항공사 직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드릴게요. 지연이의 맑은 다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지연은 정말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항공사 직원이 되어서 지금 미자를 구해주고 있었거든요. 할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편지도 아직 가지고 있어요. 지연이 또 다른 낡은 종이를 꺼냈어요. 미자가 30년 전에 써준 편지였습니다. 지연아,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할머니가 믿는다. 넌 반드시 꿈을 이룰 거야. 미자가 직접 쓴 글씨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이 편지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힘들 때마다 꺼내서 읽었거든요. 지연의 목소리가 감동으로 떨렸어요. 그래서 제가 항공사에 입사한 후로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사를 가셔서 찾을 수 없었죠. 미자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왜 지연이 이렇게 자신을 도와주는지를. 그런데 3개월 전 할머니 이름이 항공사 시스템에 뜨는 걸 봤어요. 깜짝 놀랐죠. 지연의 눈에 기쁨과 걱정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수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걸 보고 걱정이 됐어요. 혹시 할머니가 피해를 당하고 계신 건 아닌가 해서요. 미자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30년 전 뿌린 작은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어 자신을 구해주다니. 지연아, 우리 지연이. 미자는 지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3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할머니, 이번에는 제가 할머니를 지켜드릴게요. 지연의 목소리에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30년 전 할머니께서 저희 가족을 구해주셨잖아요. 이제는 제 차례예요. 미자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운명이란 게 정말 신기했어요. 30년 전의 선행이 이렇게 돌아오다니. 고마워, 지연아. 정말 고마워.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민정과의 마지막 대결이 남아 있었거든요. 지연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민정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준비되셨나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연이가 곁에 있으니 두렵지 않았습니다. 30년 전의 인연이 오늘의 기적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어머님, 체크인이 너무 오래 걸리네요. 민정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평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미자는 몸을 돌려 민정을 바라봤어요. 이제 그 가면 뒤에 숨은 진짜 얼굴이 보였습니다. 잠시만요. 지연이 재빨리 비상전화를 걸었어요. 미리 대기하고 있던 공항경찰과 금융감독원 수사관들에게 신호를 보낸 거였습니다. 순식간에 공항 곳곳에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경찰입니다. 민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당황한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김민정 씨, 보이스피싱 조직 운영과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공항 안이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정과 함께 온 두 남자도 동시에 체포됐어요. 그들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모든 출구가 봉쇄된 상태였습니다. 어머님, 이건 오해예요. 제가 언제 그런 일을... 민정이 미자에게 다가오려 했지만 경찰이 막았어요. 미자는 차갑게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오해? 3년 전 우리 남편 죽게 만든 것도 오해냐? 미자의 목소리에 얼음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그때도 독일 치료한다며 1억 원 가져갔잖아. 그것도 오해라고 할 거냐? 민정의 얼굴이 점점 더 하얗게 변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입 닥쳐.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미자의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3년간 쌓인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때 진수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민정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온 거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진수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연이 진수에게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전부터 어머님 명의로 수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가짜 보험 가입, 항공권 사기, 그리고... 아니에요. 민정이가 그럴 리 없어요. 진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내를 믿고 싶었거든요.
수사관이 진수에게 증거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CCTV 영상 속에서 민정이 가짜 신분증으로 항공권을 예약하려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게 민정이라고요? 진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지연이 3년 전 독일 의료 사기 자료를 보여줬어요. 가짜 병원, 가짜 의료진, 그리고 그 모든 걸 주선한 민정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3년 전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억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민정이가 독일 치료를 적극 추천했었잖아요. 아버님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요. 수사관의 말에 진수는 머리를 감쌌어요. 그럼 아버지가 고생하신 것도 다 가짜였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실제 치료는 전혀 받지 못하셨어요. 진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어머니,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3년 동안의 기억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민정이 어머니와 자신 사이를 이간질했던 일들. 어머님이 저를 싫어하신다며 눈물을 보였던 연기들. 모든 게 계획된 거였어요. 제가 어머니 편을 들어야 했는데 진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후회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진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계속 쌓여가는 증거들 앞에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민정아, 내가 정말.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신감과 충격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민정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경찰차로 끌려갔습니다. 진수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미자에게 다가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진수가 미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3년 동안 제가 얼마나 어머니를 서운하게 해드렸는지.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도 민정이 편만 들고. 진수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제가 아내를 잘못 봤어요. 어머니를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괜찮다, 진수야. 너도 속은 거야. 미자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화해의 순간이었습니다. 지연이 미자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이제 마음 놓고 여행 가세요. 수진 씨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고마워, 지연아. 정말 고마워. 미자는 지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드디어 탑승 시간이 됐어요. 미자는 설레는 마음으로 게이트를 향해 걸었습니다. 지연이 게이트까지 배웅해줬어요. 할머니, 좋은 여행 되세요. 수진 씨께 안부 전해드려요. 고마워, 지연아. 너 덕분에 내가 다시 살 수 있게 됐어. 미자는 지연의 손을 꼭 잡고 작별 인사를 했어요. 비행기에 올라서 자리에 앉으니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드디어 진짜 여행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서서히 하늘로 올라가는 느낌이 신기했습니다. 미자는 창밖을 내려다봤어요. 구름 위로 펼쳐진 아름다운 하늘이 보였습니다. 와, 정말 예쁘구나. 73년을 살아오면서 처음 보는 풍경이었어요. 문득 30년 전 어린 지연이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하늘 높이 날 수 있게 해주고 싶다고 했었지. 이제 지연이는 정말로 하늘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구해주기까지 했고요. 9,000m 상공에서의 30년 만의 재회. 이보다 더 완벽한 엔딩은 없을 것 같았어요. 미자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3년 전 잃은 남편에 대한 그리움, 며느리의 배신으로 인한 상처, 모든 게 아직도 아팠지만 지연이가 있어서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여보 봐.
내가 하늘을 날고 있어. 미자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30년 전 우리가 도와준 지연이가 나를 지켜줬어. 착한 일 하길 잘했지? 비행기는 계속 상승했어요. 호주 시드니를 향해서 말이에요. 5년 만에 만날 딸과의 재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로 행복한 여행이 될 것 같았어요. 할머니, 수진 씨께 안부 전해주세요. 그리고 연락 자주 드릴게요. 고마워, 지연아. 너 덕분에 내가 다시 살 수 있게 됐어. 30년 전 뿌린 작은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어 자신을 구해준 거였어요. 운명이란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